이 아이의 이 시기의 특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아이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 대해 발달하는 아이의 특징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놀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숨바꼭질입니다. 아이한테, 자, 3명의 아이를 두고요, 제가 얘들아 숨바꼭질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합니까? 어느 시기의 아이일까요? 맞습니다. 형식적 조작기. 이때는요, 아이들이요, 논리적인 사고가 아주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요, 언어적으로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폭발한다는 말은 어머니 어떤 걸 전제로 할까요? 폭발한 건덕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언어 시기가 폭발하는 시기고요. 이때는 창의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이 시기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럼 또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에는요, 숨바꼭질 하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식탁 밑으로 숨습니다. 제가 못 본 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부러 얘를 지를 안 찾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다수만니라고 하면은 네! 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느 시기의 아이일까요? 맞아요. 전조작기 아이. 6살짜리 저희 막내 딸입니다. 얘가요, 모질란 걸까요? 좀 덜 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 시기 때 특징이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에 남았죠. 저희 둘째,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 아이에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숨을 곳을 찾습니다. 어디에 숨을지. 내 덩치가 좀 이러니까 저기 숨으면 금방 들킬 것 같고 여기에 숨으면 되겠구나 라고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더하기 빼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병 모양이 달라도 이리 옮겨도 저리 옮겨도 물질이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파악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책 읽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요. 아까 언어적으로 폭발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형식적인 조작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기에 언어적으로 잘 폭발을 하고 잘 형성이 되려고 하면 어느 시기를 잘 보내야 할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구체적 조작기, 이 시기를 잘 보내야 언어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금 이 시기 때 아이들 뭐 시키고 계세요? 혹시 어떤 거 시키고 계십니까? 영어, 수학, 그렇죠, 당연합니다.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수학, 영어 바탕에 깔려야 할 것들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모국어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외국어를 배우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데 모국어를 3학년 때까지 최소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터를 해주어야 언제 형식적 조작기 시기 때 언어가 폭발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잘 마스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어에 집중하셔야지 그 이후에 다른 논리적인 사고나 언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잘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어에 올빵하셔야 돼요, 사실은. 또 책에 올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전부 다 뭐 수학하고 영어하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발달시킬까? 제가요,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이 원리라면 아이들이 독서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일 밑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발달된 능력.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요, 미발달된 능력. 이 발달된 능력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것,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발달된 능력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미분적분 갖다 대고 함수 갖다 대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건 설명해줘도 모르는 영역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미발달된 능력인 거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건 뭘까요? 근접 발달 능력. 이 근접 발달 영역은요, 옆에서 도와주는
도와주면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혼자 풀어보세요 하고 혼자 풀었더니 모르겠네? 근데 답지를 봅니다. 그러면 알겠네. 이런 능력입니다. 그럼 이게 자기가 아는 능력일까요? 모르는 능력일까요?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모르는 능력입니다, 자기가. 그럼 이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적절하게 가르쳐주고요.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요, 어떻게 이 발달된 능력이 점차 높아지는 겁니다. 상향되면서 이 근접 영역 발달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요런 원리를 거쳐서 아이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요런 영역을 거쳐서 우리의 배움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책에도 제가 이거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가요, 책 읽는 발달된 능력이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작 읽는 책이 엉덩이 탐정, 그죠? 카카오 프렌즈, 아시죠, 어머니? 그런 책밖에 못 읽어요. 그러면 그거밖에 발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한테요, 좋은 글씨책 던져주고, 모비딕 이런 거 던져주면 읽을까요? 못 읽습니다. 그게 독서의 미발달된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발달시켜줘야 될까요? 독서의 근접 발달 영역을 발달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요, 엄마가 책을 좀 읽어주면 재밌게 읽습니다. 근데 혼자 읽으라면 또 잘 못 읽어요. 이게 바로 독서의 근접 발달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독서의 근접 발달 영역을 발달시키려면 끊임없이 아이를 깨차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읽어주시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옆에 앉아가지고요, 자기 전에 15분 동안 매일매일 아이들과 책 읽어주시고요, 이야기하고 책과 소통하고, 그리고 책 읽는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요, 아이들이 책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습니다. 이 근접 발달 영역이 발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혹시 책 읽으십니까? 책 읽으세요? 미소를 지으시는데 읽으시는 줄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선물 하나 들고 왔어요. 혹시 지금 가방 안에 읽고 있는 책 혹시 들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엄마는 어디 가면 항상 책을 들고 다니더라 라고 아는 아이들은요, 자기 가방에도 책 넣고 다닙니다. 네. 네. 그럼 니는 잘하나라고 묻지는 마세요. 네.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고요. 아이들과 책으로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범을 보이셔야 이 근접 발달 영역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럼 나 그것도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통클럽 보내주세요. 저 이제부터 약 팔기 시작하네 하시는데, 제가 이런 학원은 처음 봤습니다. 다른 수학 학원이나 이런 거를 봤어도 독서를 가르치는 학원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를 하지 못하는 아이한테 독서를 할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이라는 게 저는 정말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책통클럽에서는요, 독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합니다. 책 읽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책통클럽에서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요 세 개 딱 합니다. 읽기, 분독법이라는 독서 기술을 가지고 아이들 책 읽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워크북 활동을 통해서 지문, 정독, 독해가 가능하게 하고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한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심층 논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중에 우리 나와 있는 어머니 논술학원 아시죠? 그 논술학원은요, 위에 두 개 이거 안 합니다. 맨 마지막 것만 합니다. 이 두 개가 안 되는데 마지막 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가가지고 논술하고 온다고는 하는데, 그때 아이들은 좀 쉬운 책 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더 책이 어려워지면 그냥 끝인 것입니다. 책을 못 읽어내는 겁니다. 못 읽으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책통클럽은요, 요 두 가지 읽기 능력을 완성하고 무슨 내용인지 정도 독해가 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심층논술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책통클럽만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랑인데, 분독법.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1초에 사물을 딱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글자 개수가요.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7글자 정도 됩니다. 제가 7글자 준비해 왔거든요. 언니 7글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0.5초 만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보셨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책동클럽 최고입니다. 네. 책동클럽 최고다 글자 있었어요. 근데 한 글자 더 늘려볼게요. 8글자예요. 8글자 갑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독서기술 특허 출원. 아,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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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요.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0.5초 만에 글자를 읽는다는 건 사실 눈이 읽은 게 아니고요. 어디가 읽은 걸까요? 뇌가 읽은 것입니다. 뇌가. 그래서 이 분독법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8글자 이상 최대 30글자까지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글자 준비해봤거든요. 언니 준비되셨죠? 이거 맞추셔야 생각나요. 30글자 어느 정도 되는지만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0.5초 만에 사라지지 않고 1초 만에 사라집니다. 볼게요. 이렇게. 대충 어느 글자인지는 아시겠지만, 그죠? 정확하게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느 글자가 있는지 대충 눈으로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네. 이 김도영 원장님이라는 분이, 그 대표님이 분독법을 독서 기술로 특허 출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정독 독해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이 책을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라고 첫 번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해서요, 안구 운동을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살짝 움직이는 거 살짝 눈만 보여드릴게요. 눈을 이렇게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안구 운동을 하는데요. 눈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가 지금 안 나는데 보이십니까? 똑똑똑똑 하면서 아이들 눈을 움직이면서 안구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아이들이 하면서 눈이 아프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가 미간이. 왜 그럴까요, 아이들? 왜 그럴까요?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눈을 움직이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눈 주변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안구 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요. 책 읽기 전에 아이들이 눈 근육을 풀어줘서 더욱더 책을 더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분독을 가능할 수 있게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책동클럽은 요 딱 3가지 분독으로 아이들 읽기 능력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잘 읽었으면 확인을 해야 되죠. 워크북을 통해서 잘 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된 아이만이 심층논술에 들어갑니다. 함부로 조금 책 읽는다고 아이들이 심층논술 안 합니다. 아주 난이도가 있는 아주 어려운 작업으로 심층논술을 여기 워크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기돼지 삼형제 하나를 보고도 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다양하게 글을 써야 되고 생각을 해야 하는 난이도가 있는 심층논술이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요거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아이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나도 책을 읽을 수가 있구나라는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동클럽은 제가 이제 명지에서 이제 책동클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 조금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안구 운동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책동클럽에 다녔고요. 지금 5학년인데 지금 무슨 책 보고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주원 글씨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책 보기 전에 뭐 읽었냐면 한중록을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재밌니 이러니까 재밌대요. 그냥 추천 하나 해달라 그래서 제가 주원 글씨 이거 추천해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하고 주원 글씨에 대한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책에 빠져서 이렇게 읽더라고요. 또 책을 좋아하는 아이고 했으니까 또 더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자기 스스로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긴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좀 무슨 책 읽은지 보이세요 혹시? 토지. 아마 빨 같아서 토지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책이 너무 안 읽혀지는 겁니다. 이 책이 사투리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애들하고 분독을 읽었습니다. 아이들하고 분독하고 읽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으면 선생님도 책 읽기가 힘들다. 가끔 그럴 때 있으면 선생님도 분독으로 볼게.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책 읽습니다. 결국 읽어냈습니다. 이걸 읽고 나니까요. 저의 독서의 그 근접 발달 영역이 향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읽고 나니까 다른 책은 그냥 쉬운 중독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재밌는 글쓰기 같은 거 이런 거 인스타그램 폼을 따와서요. 제가 글쓰기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글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시상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뭐 잘했는지 스티커도 붙이고 그 댓글 같은 것도 달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글쓰기 재밌게 했어요. 우리끼리 막 붙이고 장붙이고 했습니다. 상품 주고 니 잘했네 내 잘했네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러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날은 오는 날도 아닌데 와가지고 왠지 책통클럽에 오고 싶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책 읽고 갔습니다. 진짜. 이 아이는 이제 사춘기 아이라 보니까 사진 찍자니까 이제 안 찍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박시전을 보고 이 책은 분명히 페미니스트가 쓴 책이 분명하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에 대한 책들을 많이 권해줘서 많이 읽으라고 제가 추천해줬어요. 아이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책통 보면서 이 1시간 오면요 아이들이 어쩌든 간 책을 읽고 갑니다. 아이들이 푹 빠져가지고 책의 그 세계를 맛보게 되면 아이들이 책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고민하시는 거 있죠? 핸드폰도 재밌지만 책도 재밌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책통클럽에 와서 아이들과 또 행복하게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통클럽이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 그런 것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체험 수업도 해보시고 우리 아이와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또 얘기도 해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궁금한 점이나? 그래요.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잘 드렸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작성해 주시고요. 저기 궁금한 점이나 방학 특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얼마나 예쁘십니까? 아이들 예쁜 선생님 좋아합니다. 얼마나 예쁘죠? 한번 작성해 주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